큰맘 먹고 모발 이식을 결심했지만 막상 병원을 알아보고 정보를 찾다 보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절개랑 비절개 중 나한테 맞는 건 뭘까? 광고하는 병원은 많은데 어디를 가야 하지? 괜히 돈만 날리고 부작용만 생기면 어쩌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밀려오죠. 그래서 오늘은 모발 이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과 함께 첫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발 이식 수술의 전체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지금 내 두피는 과연 모발 이식에 적합한 상태일까요? 모발 이식 수술 가능 여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첫 번째는 두피 탄력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할 때 절개가 좋을까요? 비절개가 좋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택은 단순히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두피 탄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에서 두피 탄력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탄력도에 따라 절개 방식과 비절개 방식이 어떻게 나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피 탄력도란 두피를 손으로 눌렀을 때 얼마나 잘 늘어나고 다시 되돌아오는지를 말하며, 이 탄력도는 나이, 두피의 두께, 과거 수술 여부, 개인 체질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절개 모발 이식은 후두부 두피를 띠 모양으로 절개해서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이 바로 두피 탄력입니다. 두피가 충분히 유연해야 절개 후 봉합할 때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고 흉터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두피 탄력도가 좋은 경우 절개 모발 이식이 가능한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두피 탄력도가 부족한 경우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가능합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은 두피를 절개하지 않고 모낭을 하나씩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두피를 당겨서 봉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피가 단단한 편이거나 절개 흉터에 대한 부담이 큰 분들의 선택지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모발 이식에서 절개냐 비절개냐의 선택은 단순한 유행이나 선호 문제가 아니라 두피 탄력도, 탈모 범위, 필요한 이식 모낭수,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반드시 직접 두피 상태를 확인받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후두부라고 하는 뒷머리 숱, 즉 공여부 밀도입니다. 모발 이식은 탈모 영향을 받지 않는 내 뒷머리의 모낭을 채취해서 앞쪽으로 옮겨 심는 수술입니다. 당연히 옮겨 심을 자원이 충분해야 하는데요. 뒷머리 가르마를 타봤을 때 두피가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숱이 부족하거나 모발 자체가 지나치게 가늘다면 이식할 수 있는 모수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탈모의 진행입니다. 지금 탈모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당장 머리를 심어도 나중에 기존 머리가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로 심은 머리만 덩그러니 남고 그 주변이 비어서 라인이 아주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전후 탈모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이식 전후 탈모약 복용은 선택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모발 이식은 빠진 머리를 심는 수술이지 앞으로 빠질 모발까지 막아주는 치료는 아닙니다. 모발 이식 수술 후에도 탈모약 복용으로 모발 이식이 아닌 주변 모발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발 이식에 집을 짓는 것이라면 탈모약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탈모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여성분들의 정수리 탈모입니다. 여성분들의 정수리 탈모는 확산형인 맞습니다. 정수리 중심으로 머리숱이 전체적으로 휑해지는 형태로 헤어라인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가르마가 넓어지고 두피가 비쳐 보입니다. 남성처럼 특정 부위가 급격히 비는 탈모와 달리 천천히 넓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성 정수리 탈모는 탈모 범위가 넓고 공여부 대비 이식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모발 이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탈모의 상태에 따라 모발 이식보다 두피 반영구 문신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피 반영구 문신은 숱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수리 두피에 모근처럼 보이는 점을 표현해 두피색과 모발색의 대비를 줄여줍니다. 이는 실제 머리카락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숱이 많아 보이게 하는 시각적 개선의 방안으로 모발 이식이 부담스러운 여성분들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정수리 탈모 문제의 핵심은 모발의 유무보다 두피 비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기보다 하얗게 비치는 두피를 안전하게 채워주는 두피 반영구 문신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내 두피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정밀 상담을 통해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예쁜 모양의 헤어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굴 비율과 이마 형태, 모발 방향과 특성은 물론 환자가 원하는 이미지와 평소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환자와 충분히 상담 후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라인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마무리되면 이식할 부위의 면적을 정밀하게 측정한 뒤 필요한 모낭수를 최종 산정합니다. 필요한 모수까지 결정됐다면 이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식을 선택할 차례인데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발 이식은 채취 방법에 따라 절개와 비절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절개는 박스컷, 라인컷, 노컷으로 세분화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이식에 필요한 모낭은 후두부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모발 밀도와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동시에 두피의 탄력도 또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환자 개인에 맞는 가장 적합한 채취 방식이 결정됩니다. 수술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개와 비절개로 나뉩니다. 절개 방식은 말 그대로 두피를 절개해서 모낭을 얻는 방법입니다. 후두부를 절개하여 필요한 모낭만큼의 두피 면적을 떼어낸 뒤 모낭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방식으로 두피 탄력이 좋을 경우 가능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의 모낭을 빠르게 채취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개는 채취 가능한 최대 모수가 제한적이고 절개한 부위는 두피를 당겨 봉합하는 만큼 선형 흉터가 남게 되어 당김 현상이나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복까지의 시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비절개 방식은 절개 없이 모낭을 하나하나 직접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특수한 펀칭 기구를 사용해서 후두부에서 정교하게 모낭을 채취하죠. 두피가 단단해 잘 늘어나지 않거나 절개 흉터와 수술 후 통증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적합하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굵기의 모낭을 채취할 수 있고 채취한 모낭을 굵기별로 세분화해 분리할 수 있어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그라데이션 이식에 유리합니다. 또한 절개 방식은 한 가지뿐이라 선택지가 없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비절개의 여러 방식이 있어 환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두부를 박스 형태로 삭발한 후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의 박스컷. 두 번째, 후두부를 약 0.5에서 1cm 라인 형태로 연도 후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의 라인컷. 세 번째, 후두부를 전혀 삭발하지 않고 모낭 하나하나를 채취하는 방식의 무삭발 로컷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 방식은 절개와 비절개 방식을 혼용하는 병합 수술 방법입니다. 탈모 범위가 매우 넓어서 대량 이식이 필요할 때 이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건데요. 두 방법의 장점을 조합해 채취량, 밀도, 흉터 관리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최대 모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술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상담 때 정했던 모발 이식 수술 부위의 디자인과 모수를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본격적인 채취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엎드린 상태로 진행되며 수면 마취와 국소 마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마취 후에 진행되는 이 채취 과정은 선택하신 수술 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비절개 방식이 절개 방식에 비해 아무래도 채취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게 됩니다. 모낭 채취가 끝나면 모낭 분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환자분은 회복실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휴식을 취하시게 되고요. 모낭 분리가 끝나면 드디어 머리를 심는 이식 단계가 시작되는데요. 천정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로 이식 부위에 다시 마취를 한 뒤 분리된 모낭을 정교하게 심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채취, 분리, 이식까지 걸리는 총 수술 시간은 이식량이나 수술 방식, 수술 방학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평균 4-5시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직후 일주일 정도는 거울을 보며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식한 부위에 일시적으로 붉은기가 돌고 딱지가 않게 되는데 이는 두피가 건강하게 아물어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히 수술 후 빠르면 2주부터 3개월까지는 심었던 머리가 다시 빠지는 암흑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암흑기는 빠졌다가 다시 나는 정상 단계입니다. 이건 모낭이 죽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머리카락을 더 건강하게 밀어나기 위해 기존 모발이 일시적으로 탈락한 뒤 다시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때 수술이 잘못됐나 하고 불안해하시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최종 결과는 과연 언제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결과는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1-2주, 이식 부위의 딱지나 붓기가 서서히 가라앉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과한 음주, 운동, 흡연 등은 피해야 하고 세심한 세안과 관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수술 후 2주에서 3개월, 암흑기라 불리는 휴지기. 많은 분들이 놀라시지만 이 시기엔 이식된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모낭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발 줄기만 빠지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식된 모낭은 피부 아래에 살아남아 있으며 새로운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수술 후 3에서 6개월, 재성장 시작.
이 시기부터 서서히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죠. 가느다란 모발로 시작해 점점 굵고 튼튼한 모발로 변화하게 되는 단계로 눈에 띄는 변화는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며 일부 환자들은 이 시점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수술 후 6에서 12개월, 점진적인 완성기, 모발의 양, 밀도, 굵기가 점점 풍성해지며 자연스러운 라인이 형성되는 시기죠. 1년이 지나면 모발의 밀도와 결이 주변 머리와 완벽하게 동화되면서 원하시던 최종 결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모발 이식은 심는 기술만큼이나 수술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생착률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수술이 아니더라도 현재 모발을 어떻게 지키느냐도 중요합니다. 본원에서는 모발 이식 수술 후 차별화된 프리미엄 랩터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 이후에도 정기적인 경과 체크와 체계적인 추적 진료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탈모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술로 심은 머리는 빠지지 않지만 그 주변의 기존 모발을 보호하고 밀도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탈모약 복용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모발의 영양과 재생을 위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PRP, 엑소존, 그리고 PDRN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PRP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뽑아서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내 몸 안의 성장인자를 농축해서 모낭에 꽂아 넣는 개념이라서 부작용 부담이 적고 오래전부터 검증되어 온 치료입니다. 엑소점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죽일세포의 재생신호를 직접 전달합니다. PRP가 영양 공급이라면 엑소점은 모낭의 재생회로를 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PDRN은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두피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산소 공급을 역할을 합니다. 이 치료들은 모낭에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꾸준히 병행하면 시너지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수술의 자세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모발이식 수술과 관련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을 씹는 남자 닥터 이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